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이라고 MD 방어청, 미사일 방어청의 그 청장은 해군 중장이죠. 미사일을 막는데 해군이 한다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지스 발사할 수 있는 SM-3 등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해군이라 그래서 해군에는 항공기가 있잖아요. 미 해군 항공보다 더 센 거는 미 공군밖에 없다고 미 해군 항공이 하잖아요. 우리는 미 공군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 공군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ICBM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을 가장 좋은 걸 많이 가진 나라도 역시 미 해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사일 전력도 많고 또 미사일을 막기 위한 MD 전력도 많은 게 미 해군입니다. 어쨌든 미 해군 중장이 미사일 방어청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었던 빈센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의 방산업체를 취재해 보니까 미 군들이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하는 군대가 미군이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싸워보니까 이런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무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비행기를 몰고 막 고속으로 몰다 보니까 이 하이 G 압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손을 드는 것도 못 들거든요. 저는 타봐서 못 들게, 팔을 이거 못 들어요. 팔을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보면 몸이 꾹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 있죠. 그게 한 10배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팔 못 들어요.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못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이 하얘 안 보이다가 아웃 되면 그게 LOC 졸도라 그러는데, 로스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 잃어버리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피가 못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팔을 못 들죠. 그런 상황이니까 조종칸도 팔을 들고 가면 못 잡으니까 이렇게 팔 옆에 옮겨달라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또 기계적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옮기려면은 또 다른 걸 또 빼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군들은 전쟁을 해보면서 바꾸더라고요. 그래갖고 실질적인 전쟁을 해보면, 전투를 해보면 미군 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체형이 다른 우리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써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조작하는 기계도 가까이 있고 무기도 발사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군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전쟁 대비 작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전체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작전 계획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좀 사드를 분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시해서 요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드의 문제는 경북 상주에 기지를 두고 있다 보니까 오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크게가 오산에 미 공군 기지, 우리나라에 있는 건 미 공군하고 육군이, 해군은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육군은 평택에 있고 보급부대는 이제 대구에 있는 세 개가 큰 캠프인데, 거기는 다 커버하는데 그 이북에 있는 서울은 상주에 있는 사드로 막기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뭐 한국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로 막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쭉 해보니까 이제 그 사드 상주에 있는 게 6개 발사대일 겁니다. 트럭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 포대가 와 있는데, 아니 그걸 거기서 다 모아놓고 있지 말고 그 차량 트럭으로 된 거니까 쫙 앞으로 좀 보내놓고 발사를 하게 되면은 한 100km 끌고 오게 되면 서울도 방어되는 거 아니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예? 지금 미군 같은 경우 주한미군이 평택에도 모여 있겠지만은 지휘부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이 다 아시니까 청계산의 지하방카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거기도 좀 지켜야 되죠. 거기는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고, 한국군은 관악산 들어가서 지하방카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사드를 좀 전방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검토가 됐는데,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가 있고요. 레이더가 몇백 킬로를 쭉 보다가 뭐가 날라오면은 그게 이제 잡은 걸 통제소에서 딱 보고 컴퓨터가 보고 판단해서 발사 그러면은 발사 차량에 있던 것들이 기립이 돼가지고 쭉 날아가고 2발씩 날아갑니다. 한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 미사일을 잡는 건데, 히트 투 킬 딱 맞추는, 정면으로 옆이든 뭐든
운동 에너지로 맞춰 이건 탄두가 없어요. 쇳돈이가 땅 받으면은 그러면 그 상대편 무기에 있던 탄두가 터지면서 그냥 더 운동 에너지로 부닥치기 때문에 더 크게 흩어져서 우리 땅에 떨어지는 낙지는 적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꼭 정면이 아니라 옆에도 뭐 이렇게 이게 막 놓치면 따라갑니다. 이렇게 방향 틀어서 이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은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미사일 있으면 여기에만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요 곳곳에 수많은 그 저 문어 또 저 오징어 다리에 있는 것처럼 빨판 같은 게 그게 다 엔진 그렇게 있어 여기서 불이 나면 일로 틀어주고 이렇게 틀어갖고 막 일로 가다 이렇게 틀어서 막 거꾸로 가고 결국 쭉 쳐서 맞추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드를 배치해 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발사 차량 앞으로 보내면 되죠. 근데 그거를 왜 금방 못 했느냐? 록히드 마틴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케이블 유선으로 통제소에서부터 발사 차량까지 연결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 정확한 정보가 가서 정확한 발사가 이루어지겠죠. 어떤 또 정보 보호하는 차원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멀리 보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하나는 광 케이블을 그 지역에 깔아가지고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두 기술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광 케이블 땅에 묻는 거 정도가 돼야 적국한테 탐지가 안 되거든요. 무선으로 하게 되면 거의 탐지가 되는데 무선으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케이블에 얽매이지 않고 광 케이블도 필요 없이 막 통신 가능한 거리까지만 배치되면은 광범위해지죠. 사드를 상주에 6대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강냉이 한 대 이렇게 뭘 하게 되면 한국 전역이 그리고 우리 이제 바다 쪽은 못 지키는데 서해 백령도까지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언론이 이걸 보도하면서 중국이 뭐 우려할까봐 염려해. 아니 우리가 염려할 게 지금 북한의 핵이지 왜 중국이 반발하는 걸 염려해요? 이거 딱 사대주의 보도 태도야. 사이드주의 보도 태도야. 중국이 3불 합의를 했다 그랬어요. 한국은 사드 주가 배치하지 마라. MD에 가입하지 마라. 한미일 동맹체 만들지 말라를 한국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국가안보실 2차장 남모 선생님은 다녀오신 다음에 3불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 합의를 안 했다 그랬습니다. 중국은 계속 우리 대통령 만나면 3불 합의를 이행하라 그러고 우리는 뭐 합의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래 네 3불을 얘기한 거 우리는 들었다. 뭔지는 알아들었다. 서로 협의를 해봤다. 합의가 아니 이 얘기인데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왜 3불 합의를 했다고 몰아주면서 사드를 추가로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전방 조금 앞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왜 우려를 먼저 합니까? 지금 사드 기지의 문제는요. 사드 기지 앞을 아직도 반대단체 막고 있어갖고 거기 필요한 장비들이 헬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부터.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환경영향평가 처음에는 그게 오케이 돼서 들어갔었죠. 근데 다시 한다고 한 게 문정부가 다시 한다고 하는 게 3년이 돼도 지금 끝나지가 않아요. 저거 안 하고 태업이지 태업. 그게 문제지. 대한민국이 북한 핵 위협 작년 연말에 그렇게 받고 위기 느꼈다가 중국이 북한 지원해서 슬쩍 넘어가서 다행인데 그거 방어수단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 대한민국 언론들? 응? 참 이상해요. 이런 아이디어 나왔으면 좋다고 칭찬해줘야지. 방위 분담은 그거 우리 내겠다고까지 나가야지. 뭐 우리 돈 달라 그래갖고 걱정이 투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사람도 도대체 대한민국 난 저 기자들은 애국심조차도 저는 버려야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고집스럽게 몇몇 건들은 제가 보수적 의견이 강한 기자지만 보수 것도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팩트에 가야 되는데 근데 축구 사는 문제에서는 저는 애국심 또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애국심이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애국심이 나와요. 응? 무슨 뭐 지소미아 문제, 징용 문제 옳고 그른 것도 없이 그냥 막 몰려갑니다. 이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고 한번 겁지면 우리도 절절매고 지금 이 정부는 북한한테 금강산 개성 풀려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워킹그룹 뭐 안 한다니까 뭐 속상해하고 그 지소미아 다시 뭐 파기하겠다 이런 투로 하면서 지금 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언론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를 뭐 아직 미국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브리핑 자료로 나온 걸 가지고 그냥 떠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른 호도 언론이 안 만들어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저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우리 국방부한테 한번 통보를 했답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돈도 아직 이제 이거 예산안 만들기 위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반도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한미연합사령관 제2로 이제 그런 걸 분리할 수 있는 차량들을 앞으로 케이블 벗어나는 거리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뭐 그런 걸 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지금 사드가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UAE하고 미국의 괌 정도, 그다음에 루마니아인가 폴란드에 미국이 배치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뽑았었는데, 그런 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고 좋은, 그거 어떻게 하든 제가 지금 공군의 참모총장이거나 또 합참의장이라면은 그 사드 성주 기지를 한미 공군이, 미군은 이제 그 육군 부대이지만 한국 공군은 이제 미사일 방어를 공군이 하니까 합동근무, 연합근무하자 그러면서 같이 운영하면서 컨닝이라도 해야죠. 야, 이 우리 땅인데 이 새끼들아, 니들만 다 해? 우리 땅인데 같이 해 하고서 밀고 들어가야지. 그럴 때 민족주의를 가야지. 같이 운영하면서 같이 작전하고, 한국에도 패트리어트 있고 우리도 롱샘, 엘샘, 엠샘, 철매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연동작전 해야 되니까 한미 연합 방공사령부 만들어 놓고 사드도 같이 운영해야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배우고 뭐 해야 되죠. 이럴 때 민족주의 해야 되지 왜 좌파들만 민족주의 합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런 사드 문제만 나오면은 중국의 사도주의 보이는 거 저는 진짜 비판하고 싶습니다. 응? 추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삼불 협의든 합의든 어긴 것도 아닌데 주어진 조건에서 아이디어를 빈센트 사령관이 내는 건데 왜 비판하냔 말이에요. 알아서 왜 기냔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아직 그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한국의 안보 문제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이 한심한 나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속국, 종속국으로 만들고 뭐 명나라를 숭상해갖고 뭐 대명천지라고, 조선이 대명천지가 밝은 세상이 아니라 명나라 천지란 얘기잖아요. 그런 글을 남기는 게 조선 사대부들이었는데 그런 걸 왜 대한민국의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드인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좀 정확한 의견을 갖고 남북 통일을 할 의지가 있으시면은, 우리 자력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미국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극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활발한 토론도 좀 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언론도 속 좁은 마인드를 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